계절의 여왕 5월. 밖으로 눈을 돌리면 온통 꽃잔치와 싱그러운 초록의 향연이 펼쳐지는데 화사한 봄 풍경을 놓치기 아쉬워 상층객을 차차하고 나선 두 사람. 대체 어떤 여행길이기에 시작부터 이렇게 다리품을 파는 걸까? 힘들어. 아니 무슨 여행도 하기 전에 이렇게 높은 곳으로 오라고 하셨죠? 그래도 올라가면 네. 우리가 놀랄 만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다잖아요. 기대되는데요. 놀랄만한 풍경에 기대를 산시에 걸고 산 중턱까지 올라온 두 사람. 일단 공기부터가 남다른 건 확실하다. 와 높은데 되게 멋있다. 네. 와 올라오니까 정말 좋아요. 그쵸? 네. 근데 네. 여기까지 이렇게 힘들게 올라오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실 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그분이 우리 이번 여행길을 소개해 주실 그런 분이시거든요. 네. 저는 사실 누군지 알고 있죠. 진짜요? 네. 어디 계시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멀리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저희랑 이번에 같이 여행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네. 이번 여행길이 어떤 길인가요?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큰 호수가 대청호입니다. 네. 그 대청호 160km를 따라서 우리가 높고 낮은 산도 거치고 물가를 따라 호반도 딱 걸으면서 가는 대청호 둘레길, 마음으로 떠난 대청호 둘레길 여행이 되겠습니다. 와, 정말 네. 기대가 되는데요. 기왕 이렇게 뭉쳤으니까 네. 출발 한번 외치고 시작하죠. 그럴까요? 네. 네. 그럼 짠! 짠! 네! 대청호 둘레길로 출발! 화사한 봄, 눈으로 즐기고 마음으로 떠나는 대청호 둘레길 여행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980년) 대청댐이 완되면서 조성된 대청호수는 국내 세 번째 규모의 호수라 많은 생물을 살리는 생명의 젖줄이다. 대청댐 주변엔 호반 풍경을 감상하면서 걷기 좋은 산책길이 조성돼 있는데 수변 산책로를 거닐면서 우리의 리포터들 대청호 둘레길을 개척한 김홍식 씨에게 둘레길 정보를 얻고 있다. 일행이 다음으로 찾은 것은 대청공원에 자리한 물박물관. 지난 2004년 문을 연 물박물관은 물문화를 높이기 위한 복합문화 공간으로 대청댐의 역할과 기능, 대청호에 사는 생물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전시해놨다. 이렇게 돌아가셔야 돌아서 문화재 단지나 그 문희 쪽을 지나서 이제 물박물관 전시실엔 대청댐 건설로 인해 사라진 대청호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볼 수 있는데 지난날 대청호 주변에서 살던 수몰민들의 애환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전시실을 둘러보는 동안 앞으로 만나게 될 대청호 둘레길의 풍경이 벌써부터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다. 대청댐 물문화관을 뒤로하고 본격적인 대청호 둘레길 여행에 나섰는데 160km 길이의 대청호 둘레길은 16구간으로 나뉘어져 있다. 둘레길 여행에서 제일 먼저 만난 곳은 청원군의 노연마을 생태공원. 여기가 물이 찼다가 빠졌다가 하면서 자연스럽게 습지가 돼버린 거고 쫙 심어놓고 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수생식물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생식물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자세히 보면 뭐 개구리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곤충, 수생곤충 등도 지금도 저기 막 지금도 계속 움직여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생곤충들이 있으니까 또 막 밖에서 산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들하고도 연결이 돼 있으니까 다른 또 동물들도 많이 이쪽으로 모이기도 하고. 대청호 둘레길 주변은 비교적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청정 자연을 간직한 곳이 많다. 그런 주변 여건을 살려 얼마 전 이 노연리 생태공원을 조성하게 된 것인데 특히 이 노연리 생태공원 주변은 가을이면 갈대숲이 장관을 이룬다. 직접 이렇게 안에 와보니까 네. 진짜 아주 멋진 숲이네요. 네. 여기가 이제 순천만보다는 규모는 작지만 네. 갈대하고 억새하고 이렇게 어우러진 곳이기 때문에 네. 또 이런 지형은 보기가 상당히 또 힘들어요. 그러게요. 보통 네. 갈대면 갈대밭, 억새밭이 따로 있는데 그렇기도 하고 또 이제 지금 현재 가끔씩 중간중간에 이렇게 심어져 있는 버드나무. 버드나무가 아프리카 그 초원에 네. 사자나 기린이 쉬고 있는 네. 그런 나무들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
마치 원시림을 연상케 하는 자연이 도심에서도 불과 얼마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 새삼 놀랍기도 한데 이것이 바로 대청호 둘레길의 매력 가운데 하나다. 이 정말 이 둘레길의 맛은 이 좌우로 펼쳐진 이 아름다운 풍경 이걸 보면서 걷는 이 맛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지금 우리가 네. 이 길을 따라 쭉 가면 네. 예술가 몇 분이 모여서 작품 활동을 하는 창작마을이 나옵니다. 궁금해지는데요. 네. 고개를 넘어가면 둘레길을 걷다 보니 어느새 창원군에서도 오지마을에 속하는 마덕리의 발길이 닿는데 지난날 폐교였던 이곳은 예술인들의 창작마을로 꾸며져 있다. 예술천을 이끌어가고 있는 서양화가 이홍원 작가. 10여 년 전 제일 먼저 이곳에 들어와 폐교였던 공간을 예술인들의 작업실과 전시실로 탈바꿈시켰다. 덕분에 오지마을에서 예술을 만나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해준다. 작업하는 데 있어서 표현 방법, 그러니까 각자만의 이제 표현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지를 사용해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원색이 많이 색감이 많이 살아 있어서 본래 색이라는 것 자체가 원색입니다. 예. 전에는 이제 이 산에 들어와가지고 주로 이제 이 숲속의 노래, 총 제목을 숲속의 노래 해가지고 숲과 인간과 이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잡아서 작업을 했죠. 자연 속에서 공존하는 사람들의 일상을 주제로 작품 활동을 펼친다는 이홍원 작가. 그의 작품 속엔 인간에 대한 애정이 담뿍 담겨 있다. 원색을 즐겨 사용한다는 화가는 주로 자연에서 얻어지는 천연 물감의 색상으로 담백한 작품들을 그려내고 있는데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해학과 익살로 담아내고 또한 자기만의 색상으로 그려낸 이홍원 작가의 작품들이 그래서인가 더 빛을 발하는 듯하다. 산을 보건 나무를 보건 풀을 보건 뭔가 느낌 하나씩 꼭 가지고 가셨으면 하는 거. 뭔가 그냥 자기가 느끼는 거. 네. 오로지 창작 활동을 위해 공동체 생활을 하는 예술천의 또 다른 식구 조각가 송일상 씨다. 발까지 작업의 흔적들이 너무 멋있으세요. 지금 앞에 전 아까부터 이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이죠? 이거 제목은 이제 비움이라는 제목으로다가 작업을 하게 됐거든요. 이제 자연석 덩어리를 속을 다 이렇게 파내면서 비워 나가는 작업이거든요. 예, 뭐 작가인 나 스스로도 뭔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마음을 좀 비워내듯이 작품도 같이 속을 파내면서 비움에 대해서 같이 가보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으로 이제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조용한 곳에 묻혀 작품 활동을 하고 싶어 대청호 주변의 둥지를 들었다는 송일상 작가. 그는 요즘 우리의 일상 소재들을 비움이란 형태로 형상화한 작품에 몰두하고 있다. 갑갑한 공간, 작업 공간에서 작업을 하시면 그게 잘 안 될 것 같은데 여긴 딱 여유롭고 포근하니까 그런 마음가짐이 이렇게 잘 다져질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많은 영향이 있을 테고 또 저 자신도 많은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재료로 작품 활동을 하는 손영익 작가도 이곳 창작마을에 들어온 지 어느새 6년째. 자연 속에서 나는 재료를 다루다 보니 작품 또한 자연과 인간을 주제로 하는 것이 많다고 한다. 각기 다른 작품 세계를 가지고 있는 창작마을의 식구들. 그들의 예술 정신 속에 살아 숨쉬고 있을 작품들이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와, 이렇게 아름다운 편을 볼 수 있고 이런 시골길을 걸을 수 있는 게 정말 인상적인데요? 그래서 여기가요 옛날에 문이면에서 배를 타고 반나절은 들어와야지 올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앞에 보면 마을 앞에 나루터가 있었는데 이게 나루터 이름이 벌랏 나루터. 월남 네, 그래서 이게 소전리 벌랏 한지마을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 오지마을이라서 그런지 그 예전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가지고 아주 정겨워요.
길도 그렇지만 이 길 따라서 이 마을에 앉은 모습이 정말 편안해 보여요. 예술천을 뒤로하고 대청호 둘레길 따라 도착한 곳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오지마을 소전리. 한지 체험장. 네. 한지 체험장을 쭉 따라 내려와서 때묻지 않은 자연이 살아있는 소전리 벌란마을은 50여 명의 주민들이 이웃해 살아가는 소박한 마을로 요즘엔 한지체험마을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임진왜란 때 피난민들이 정착해 살던 벌란마을은 오래전부터 당나무로 한지를 생산하는 마을로도 유명하다. 주위가 온통 밭으로만 이뤄졌다 해서 벌랏이란 지명이 붙은 오지마을에 생기가 돌기 시작한 것은 한지체험마을을 운영하면서부터인데 이곳에선 한지 만드는 과정을 체험할 수가 있다. 마을 곳곳에서 만나는 풍경은 마치 고향에 온 것처럼 친근하게 느껴진다. 이 돌담길이요. 이게 얼마만에 본 돌담길인지 모르겠어요. 쌓아놓은 거가 이거. 정말 정감이 그냥 막 느껴져요. 여기가 네. 벌랏 한지마을의 벌랏 네. 나루토로 가는 길이에요. 대청댐이 생기기 전 벌랏마을의 주요 교통수단은 배였다는데 지금도 벌랏 나루토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가서 문이 장날 네. 장을 보고 짊어지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그 장난의 풍경이. 예. 예. 근데 이렇게 오지마을에 나루토가 어땠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자, 여기가 벌랏 나루토입니다. 와, 아니 정말로 그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운치가 있고, 네. 이곳은 잠시 후에 배가 올 테니까 네. 우리 여기서 좀 기다려. 기다렸다가요. 네. 배를 딱 기다려 여기서. 댐이 생기기 벌랏 나루토는 마을의 입구였다고 하는데 마을 할머니들은 지난날 배를 타고 이곳 나루토를 거쳐 벌랏 마을로 시집을 왔단다. 이제는 흔적만 남아있는 나루토. 가만히 호수를 바라보고 있자니 금방이라도 사람들을 실은 배가 들어올 것만 같다. 교수님, 네. 오늘 하루 이렇게 네. 전문 산악인이신 선생님하고 함께 청정 지역인 둘레길, 대청호를 네. 구경했는데 어떠셨어요? 이 대청호 주변에 둘레길을 만드시느라 그 하신 고생이 막 피부로 느껴져요. 고생은요, 이 아름다운 대청호를 여러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 저한테 큰 보람입니다. 네. 근데 네. 그 아름다운 풍경도 너무 좋고 저 네. 너무 좋았는데요. 아까부터 자꾸 제 배꼽 시계가 제가 상일 씨가 그럴 줄 알고 맛있는 맛집을 알아놨습니다. 이거 보면 역시 선생님은 센스쟁이. 그럼 가실까요? 네. 대청호 둘레길을 따라 떠난 여행 첫날도 어느덧 저녁으로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호수도 있고 습지도 있고 정말 볼거리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루하지 않고 참 좋은 여행인 것 같아요. 둘레길 여행 둘째 날도 어느덧 마무리를 할 시간이다. 다리가 아파요. 그렇죠. 선희 씨, 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 남대문이 공원을 출발을 했잖아요. 이 4구역 첫 구간을 시작을 해서 분절이 녹색 농촌 체험 마을을 거쳐가지고 지금 5구간 이쪽 습지공원. 습지공원까지 네. 왔어요. 네. 어저께 우리 미션 수행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서 정말 고생 많았는데 어땠어요? 정말 우리가 오늘 발품을 팔아가면서 열심히 다 다녀봤잖아요. 네. 자체 평가를 내리자면 참 잘했어요.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짝짝짝짝. 우리가 오늘은 정말 고생이 많았는데 내일은 전문인의 딱 도움을 받으면 좀 수월한 여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오늘 좀 힘들었죠? 네. 근데 막 물고기 뛰고. 자연이 주는 여유로움이 온몸으로 느껴지는 하루가 흘러간다. 대청호 둘레길로 떠난 여행 셋째 날. 오늘은 대청호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곳에서부터 여정을 시작해본다. 바람이 너무 상쾌해요. 어저께 그 피곤이 아침에 상큼한 바람에 다 쓸려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요, 오늘 전문 산악인 선생님 다시 뵙기로 했는데 네. 아직 안 오셨나요? 글쎄요. 어디 계실까요? 짜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어제 드린 미션은 잘 수행하셨죠?
안 그래도요 어저께 저희가 비 오고 바람 불고 해갖고요 네.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발품 팔아가면서 열심히 네. 했는데 잘 나왔을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그러면 어제 그 사후반 제가 미션을 드렸는데 네.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그 지도를 보고요. 네. 그 남대문이 공원을 출발을 해가지고 분질이. 예, 녹색 농촌 체험 마을을 거쳐서 자연 습지까지 왔죠. 네. 야, 역시 잘했나요? 네, 아주 임무 수행을 완벽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네. 그러면 오늘은 저희를 어디로 이끌어 주실 건가요? 오늘은 대청호 6구간 중에 가장 특이한 지형을 하고 있는 곳으로 여러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특이한 지형이요? 예. 어떤 곳인가요? 궁금하시죠? 네. 일단 가시죠. 아니 말씀 좀 해달라니까. 일단- 아니에요. 따로- 어디냐고요? 네. 네. 대청호 여행길에서 당 지나치면 두고두고 서운해할 것이 있다기에 기대 반 호기심 반으로 산길을 따라 올라가 보는데 소나무 숲속을 걸어 올라가는 등산 코스는 초보 등산객들도 힘들이지 않고 오를 만큼 완만한 산책길이다. 이렇게 산길을 20분 정도만 올라가면 땀 흘린 대신 충분한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단다. 이제 정자가 보이는 네. 건가요? 네. 대청호 둘레길 제 6구간의 최고의 명소를 소개합니다. 우와! 와 정말 멋있어요. 와, 정말로 똑같네요. 힘들게 온 보람이 있어요. 네. 그러면 저 앞에 있는 저 한반도 지형을 마치 좌우로 뒤집어 놓은 듯한 절묘한 풍광 앞에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 이 둔주봉에서 내려다 보이는 풍경은 사시사철 사진 전문가들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다는데 대청호 물줄기 따라 자연스럽게 생겨난 자연지형이 볼수록 기묘하게 느껴진다. 지금 여기 이 굽이치는 금강줄기가 여기를 한반도 지형을 휘 감아서 옥천을 거쳐서 대청댐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 대청호 둘레길이 그 길을 따라서 또 걷는 거고요. 지금 힘들게 올라왔는데 올라와서 저 멋진 모습을 보니까 또 저 물길을 따라서 막 이렇게 또 여행을 하고 싶은 생각이 또 굴뚝 같은데요. 혹시 이곳이 그 대청호 둘레길의 하이라이트가 아닐까? 예, 그 6구간뿐만 아니라 전체 구간 중에 네. 둔주봉에서 바라다 보이는 한반도 지형이 대청호 명소 둘레길의 최고의 명소 중에 하나입니다. 해발 384m의 그리 높지 않은 둔주봉 정상. 이곳에서 금강이 빚은 한반도 지형을 보기 위해 전국 각지 사람들이 몰려들고다.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이렇게? 서울 동대문에서 왔습니다. 동대문에서요? 아니, 이 둔주봉을 어떻게 알고 오셨나요? 우리 동반대장님이 여기를 소개해가지고 같이 왔는데 네. 정말 똑같네요. 정말 똑같죠? 보신 소감이 어떠세요? 너무 멋있다 보니 아주 감개무량합니다. 여행길 멋진 풍광 앞에서의 기념 촬영은 필수? 두 사람도 등산객들 틈에서 추억을 남겨본다. 둔주봉에서 바라다 보이는 금강줄기 한반도 지역 역시 대청호 둘레길에 속해 있는 것. 산에서 보는 호수가 아니라 이번엔 물길 가까운 곳에서 둘레길을 만나보기로 했다. 이게 보리밭이죠? 네. 넓죠? 네. 되게 넓네요. 네, 여름에 네.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네. 금방에 다 잠겨요. 아. 우와. 이거 풀피리? 풀피리. 네. 되게 잘하시네요. 혹시 지금 네. 그 속이 안 좋으신 그 타이밍을 이용하시는 거 아니시죠? 네. 여기 지금 보리밭이 굉장히 넓은데 네. 좀 마을 사람들은 그럼 이렇게 직접 재배하고 농작물 키워서 이렇게 생활하시고 그러시나 봐요. 이제 평상시에는 물이 잠기지 않았을 때는 여기서 보리 같은 거 이렇게 재배를 해가지고요. 그 보리를 수확을 해서 마을의 공동 자산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그러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네. 한여름 물이 넘칠 때는 호수 속에 잠기게 된다는 청보리밭. 바람에 일렁이는 보리밭이 신비롭게 느껴지는 것도 그 덕분이 아닐까. 배 두 척이 있네요. 금강을 맞이하고 있는 건너마을 갈막골로 가보고 싶다는 욕심에 대책도 없이 물가로 다가가 보는데 듭니다, 개인적으로. 예. 때마침 멀리 통통배가 구세주처럼 그 모습을 드러낸다. 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배를 얻어 타게 된 일행.
생각지도 못한 이런 재미와 즐거움이 바로 여행길의 묘미일 것이다. 우리가 이제 한반도로 상륙 작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배가 아니고선 접근하기 쉽지 않다는 갈막골. 사람들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마을은 그야말로 적막강산이 따로 없다. 어떠세요, 느낌이? 또 들어와 보니까 마치 정말로 그 밑에 들어온 느낌이에요. 네. 지금 뭐 우리 둔주봉에서 네. 그 둔주봉 정자에서 한반도를 많이 바라보지만 네. 여기 지금 우리는 운이 좋은 겁니다. 예, 여기 원래 그 교통편이 있지를 않아요. 예, 그래서 헤엄쳐서 오시는 방법 말고는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여기 오니까 꼭 그 다른 마을 같아요. 오지 마을? 네, 그런 네. 느낌이 좀 들어요. 여기 만약에 혼자 있으면 혼자만 살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예. 저희가 여기서 지금 손을 한번 흔들면 네. 저 위에 지금 저 둔주봉 정자에서 저희가 보일까요? 아, 그럼요. 네? 한번 흔들어 한번 보세요. 해볼까요? 예. 와, 저기 지금 정자. 와, 저 여기 왔어요. 저기서 지금 쳐다보고 손 흔들래. 그쵸, 같이 흔드는 거예요. 대청호 둘레길 가운데서도 자연 그대로가 보존돼 있다는 생태 탐방로. 그동안 사람들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았던 길은 원심을 걷고 있는 느낌마저 든다. 오늘 어떠세요? 네, 둘레길 이렇게 걷다 보면 네. 이런 계곡물들을 만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계속 운동을 하다 보면 몸의 근육이 늘어난다고. 네. 그럴 때 이런 시원한 물로 피부 마사지나 네. 발에 피로를 한 번에 딱 가시게 해줍니다. 아, 시원하시죠? 이 트레킹 후에 이 시원한 세수 한 방이. 그렇죠. 시원한 바람과 함께 호수 물길 따라 걷다 보니 어느새 목적지인 석탄리 피실마을 근처까지 왔다는데 금강을 사이로 둔 건너편 피실마을은 인적이 거의 없는 외딴 성가도 같다고 한다. 이곳은 대청호 둘레길 가운데서도 개발이 거의 되지 않은 청정지역이란다. 이렇게 네. 여기까지 오셨는데 네. 코스는 어떠신 것 같아요? 아직 그 개발된 지 얼마 안 된 길이라서 그런지 아주 그 새롭다는 느낌도 있었고요. 미지의 세계를 갖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네. 아까 오면서 저는 네. 일로 가면 뭐가 나올까 막 정말 아직 사람들이 많이 안 다녀서 이렇게 땅도 별로 안 다져 있고 좀 무섭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낙엽 그 숲에도 좀 한 번씩 빠져보고 그런 경험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 빠졌어요, 한 번씩. 제가 너무 고생을 시켰으니까. 아닙니다. 네.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자연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구간은 앞으로 더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네. 많은 분들이 여기 오실 때는 네. 좀 이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고 보호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셨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저희 생각도 그렇습니다. 네. 사람들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은 청정지역을 다시 되돌아 나오는 길목. 방금 전 처음 이 길을 오던 때와는 달리 훨씬 더 가까운 느낌이 들고 어느새 주변 경관을 즐길 만한 여유도 생긴 듯하다. 열심히 걸은 자여 이제는 맛봐라. 땀 흘리고 난 후에 만찬이 기다리고 있다. 와, 이게 바로 그 옥천의 대청호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이란 말씀이시죠? 장어는 옛부터 최고의 보양식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다시피 모든 성인병 예방, 네. 허약 체질, 어린아이 남녀노소까지 소금구이를 또 이렇게 하면 남녀노소까지 다 모든 분이 드실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추를 깔아놓은 것은 부추는 이제 빈혈, 변비 다 좋지만은